이 주변의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계약한 후에 입을 싹 닫고 작가 본인에게 책을 구매하라고 제안한 출판사 때문에 힘듦을 토로하는 지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책을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출판사가 어떤 책을 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많은 출교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메이저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이 오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겪었던 힘든 경험들을 통해 더 이상 먼저 책을 쓰세요. 그럼 성공한다는 말이 얼마나 헛된 얘기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이 책쓰기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판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책을 써서 출판해달라고 한다면 과연 흔쾌히 계약하겠는가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덕목이 이익 추구인데 이윤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기획이나 저자가 출판 계약을 하자고 한다면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이 굳이 디자인과 인쇄 비용, 콘텐츠 회의까지 하면서 그 책을 출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쓰기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돈을 받고 책을 출판시켜 줍니다. 이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업료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출판한다고 내가 종사하거나 좋아하는 분야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절대 아닙니다. 더욱이 출판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독자들이 닫기까지의 치열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출판을 해서 작가가 됐고 브랜딩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마케팅과 세일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을 냈다고 도서관, 문화센터, 공공기관, 기업 강연이 순차적으로 우리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철님, S전자입니다. 이번에 책 내신 소식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정이 괜찮으시다면 강연을 요청드리고 싶다고 연락해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내 출간 사실을 모릅니다. 잔인한 현실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업계에서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적이 있는 출판사, 이를테면 마인드셋 출판사와 계획을 하는 것이 좋고, 그러려면 우선 내 원고가 괜찮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괜찮다는 말은 글을 잘 썼다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공부할 독자들이 얼마나 될지, 기획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탄탄하게 글이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가령 유튜버들은 대상은 책을 냈다고 해서 봅시다. 내 채널에 구독자가 1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키우는 법과 유튜브를 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내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누가 책을 볼까요? 구독자 1000명이라는 수치는 대단하지만 그 유튜브 시장에서의 파급력은 미미한 편입니다. 구독자 1000명 이상을 가진 유튜버를 찾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튜브에 대한 책을 써야 한다면 나는 이렇게 접근할 것입니다. 정치나 시사, 먹방, 스포츠, 헬스, LOG 게임 등의 카테고리를 나눈 뒤 그 분야의 최고의 유튜버인 최소 10명의 자료를 분석하거나 인터뷰에서 그들이 성공한 이유나 라든가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어떤 식으로 라든가 구독자에게 노출되는지를 분석한 책을 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내가 처음 출판하려고 했던 책보다 후자의 책에 훨씬 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본인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아니, 들이 무엇을 쓰고 싶지 않은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만 하라고 한다면 누가 내 책을 쓸까 있겠는가요? 만약에 그렇게 책을 쓰는 기간에 분의 차례 물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뭐지 이니케 본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초미대학 아이스엑스 저도 수준이 오늘 전부 다 운영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SNS 체제는 자신의 정치적 선언을 노출하는 데 적합한 것 하나만 운영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여건이나 시간이 된다면 여러 채널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나는 제로 인스타그램을 집중적으로 이용합니다. 내 콘텐츠를 보는 고액층 수산층 25에서 34세 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인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의 타깃 독자층과 잘 맞아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해서도 그냥 꾸준히 일 콘텐츠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를 찾아 그들의 피드를 생겨서 나만의 개성을 더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SNS별로 통한 느낌이니까 내용이 통일적인 자주자 가지고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꾸준하면 잘 자겠지라고 SNS에 뛰어드는 것은 수영을 배우지 않고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헤엄이 다치겠지 하면서 수심 깊은 글에 뛰어주는 것과 다름은 없습니다. 즉 살아남을 확률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덱은 이제 참진석 위해서 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본인의 하려 둔 브랜딩하고 검사의 뜻을 보관하기에 이상 점점 것이라면 예를 들어 말단을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콘셉트 이런 거가 많은 시간을 끝도 담배하면 뱀을 겨누는 순간 트렌드에서는 주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쉽습니다. 이 본질 파일은 사망의 의미다. 요구하는 일이 그날 범위를 통해서 지하며 내 의사를 이번에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직업으로 하는지 설수인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물론 이상이야 무엇이든 기다려서 동부를 차별하게 수직해 나갈 수 있는 거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단이나 사인 조조 중에 조주라서 조주 신학의 전문적인 정을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입니다. 있습니다. 당신 잘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하고 싶다고 패기 넘치게 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난 종종 이런 점점을 던집니다. 그때마다 대부분 자신의 장점을 얘기하기 쑥스러워하거나 없다고 대답합니다. 만약 없다고 말하는 경우 나는 주변 사람들의 본인 어떤 점을 칭찬해주는지 얘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저는 사람들의 얘기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혹은 어느 정도 뛰어나다는 말을 하는 편이에요.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는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상대방 나를 위해서 느끼다 게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우리도 하고 하지만 좋아하고 잘하는 거 수익을 내야 하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같이 자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시간까 그건 다르다.
스스로 그 습관을 달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능력을 습관되지 않은 재능이 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칭찬자에게 부심이 분분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자에게 지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살기 위해서 여러 기준에 의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다시 가지고 다시 장소할 수 있다면 여러 가치관과 열망, 재능입니다. 첫 번째, 나와 가치관이 맞는 일에 의해 무엇보다 오늘 동안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A는 무언가를 기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 분야에서 지능도 풍부하고 대학에서도 운 좋게 광고 홍보학을 전공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기획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A는 직장에서 돌연변이로 통했습니다. 회사원들 대부분 야근을 싫어했지만 A는 일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근무에 일을 꺼냈고 실제로 본인이 맡은 업무의 만족도도 높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다 보니 회사도 A가 서로를 좋아했고 A는 자신이 이 회사에서 최대 10년은 일하리라 생각했다. 그래도 어느 날 B 기업 관계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은 다름이 아니라 A가 일하던 회사에서 신을 쌓는 워크숍을 했는데 B기업 관계자가 앞으로 5년 동안 A기업과 함께 일할 테니 신을 쌓은 워크숍 예산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쓰고 남는 금액은 본인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A는 황당했습니다. 예산은 뻑뻑했고 어느 것 하나 빠진다면 워크숍의 퀄리티가 떨어질 게 자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던 선배들은 B의 제안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고 얻기 관행이라 말했습니다. A는 주변들의 평가,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그 일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열망, 자신에 대한 재능까지 완벽히 떨어졌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와 이 일이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지쳐갔습니다. 그는 결국 많은 사람과 논쟁하며 가치관의 충돌이 불가피한 회사 생활을 꾸며두고 자신이 직접 일을 받고 기획한 프리랜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망이 있어야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도 맞고 재능도 있고 주변인들의 평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일에 열정이 없다면 일을 지속해도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B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학원에 다닌 적이 없는데도 또래의 B의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신발 디자인 공모전에 나가서 우수상까지 받아들 정도였습니다. 가치관도 있고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그림 그리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어하지 않아 했고 그저 심심할 때 기분 전환 삼아 그리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열정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일이 있어 불편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서 결국 취미로만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능입니다. 가치관도 먹고 본인이 열매가 있다는 자신이 약자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보통과 해독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생겼습니다. 재능이 있는 야구 축구승이 가능하는 입니다. 내부원을 보면 디테일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고치는 노력했지만 수감새가 타고난 사람. 우선들의 의견에 비해 연습부터 끊은 사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감정을 외주 맡겨가는 부탁한 편 저는 분을 그래 봐도록 생각하는 친구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